리카도 무역이론. 각국은 두제와 Y만을 생산할 수 있고요. 각국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입니다. X제만 생산하면 40 단위, Y제만 생산하면 20 단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절편이죠. X제만 생산하면 40개 생산이 가능하고 Y 생산만 하면 20개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바로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고요. 상대 가격 Py분의 Px는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 시장에서는 X제와 Y제가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Py분의 Px 월드 상대 가격은 1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세계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PY분의 PX 월드 가격, 이게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는 점인 X만 생산하는 점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폐쇄 경제에서 무차별 곡선이 평범하다면 이런 곳에 위치했을 것인데, 이제는 자유무역을 하면서 후생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세계 가격이 정해져 있을 때 어 세계 가격이 비싸요. Y 가격이 똑같음을 가정한다면 X가 비싼 거잖아요. 그럼 X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똑같음을 가정할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 비싼 재화를 팔면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출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리카도 무역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제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은 1 번이죠. X제만 생산하고 교역에 응한다. 갑국과 을국 두 나라는 A제와 B제를 생산합니다. 갑은 1 시간에 16 개, A제를 16 개, B를 64개 생산할 수 있고, 을은 1 시간에 A를 24 개, B를 48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카도 무역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서 준 정보가 MPL을 준 것인지 또는 단위 노동 필요량을 준 것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건 일정 시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MPL이죠. 단위 노동 필요량은 하나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형태로 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MPL을 제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인제 갑국하고 을국 기준으로 A제, B제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그 무역 전에 상대 가격을 도출을 해 보는 거예요. MPL로 제시가 되었다면 인제 일정 노동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노동자가 몇 명인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한 단위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64일 때 이쪽은 16 만큼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울기는 -4, 인제 Pb분의 Pa는 인제 +4, 이렇게 우리가 상대 가격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국은 MPL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 개, 1 시간에 24 개, 그다음에 48 개죠. 이쪽이 좀 더 완만해 보이네. 48 하고 24, 을국이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죠. 그래서 Pb분의 Pa는 PPC 곡선의 기울기하고 일치하니까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비교 우위부터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제가 요령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여기 점 찍고 이게 더 완만하잖아. 완만한 쪽으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쪽이 이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령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을은 A, B는 갑국은 B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갑국은 A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어 을국은 이제 B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자, 이거 보세요. 갑국은 1 시간에 A제를 16 개, 64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자 1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갑국이 이제 절대적으로
인제 비재화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고, 을국이 인제 A재화를 같은 시간이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량과 상관없이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준 정보대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 번하고 2 번은 여하튼 틀렸다. 다시요. 48, 64 여기에 인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구나. 16, 24 여기에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문장은 틀렸는데 제시된 정보가 조금 부족해요. 인원을 모두 총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말한 것인지, 한 사람이 1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개수를 말한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 번 "갑국은 에이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거는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뭐 여하튼 틀렸지만 여기 상대적으로 인제 기울기가 크다면 이 큰 쪽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큰 쪽에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A제 생산이 아니고 이제 갑국은 B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은 A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4 번 양국 간 교육에서 교환 비율이 A제 1 개, B제 3 개라고 하면 PB분의 PA는 역수 3 입니다. 그래 A가 비싸야지 B를 더 많이 들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4, 기울기가 2, 그러니까 둘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가운데에 인제 공유되는 요 구간에서 인제 상대 가격을 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갑국은 B만 생산해서 A를 수입하고, 을국은 A만 생산해서 B를 수입하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무역의 이익을 둘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 번입니다. 리카도 무역 이론은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돼. 그런데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된 다음 본격적인 문풀 강의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요령도 많이 배우시게 되는 그런 독특한 테마입니다. A 국가와 B 국가는 디지털 TV와 의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생산에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 시간이 투입됩니다. 두 국가 사이의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어 MPL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단위 노동 필요량을 준 것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단위 노동 필요량을 제시를 해 줬죠.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단위 노동 필요량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TV를 X라고 하고요. 의복을 Y라고 한다면 일단은 두 국가의 인제 비교 우위부터 먼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노동량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PPC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단위 노동 필요량과 MPL은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니까요. 따라서 이번엔 반대로 기입을 하는 형태 4 하고 10, 이 기울기가 바로 PPC 곡선의 기울기일 것이다. 따라서 PY분의 PX 상대 가격은 현재 2 분의 5 0.4, 2 분의 5 0.4, 2 분의 이제 5가 되는 것입니다. B국은 20 하고 5를 이제 역수 관계니까 크로스해서 기입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인제 20 이고 여기가 5,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음 아니지. 예 반대로 했죠. 기울기가 더 가팔라 줘야지. 여기가 5, 여기가 5, 이쪽이 20 으로 훨씬 더 가파르네요. 위쪽을 좀 더 확실하게 그려 보자. 20에 5 니까 훨씬 더 가파른 게 바로 미국의 PPC 곡선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의 PY분의 PX는 5 분의 24,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울기가 큰 쪽으로 인제 Y제의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요. 기울기가 작은 쪽으로 X제의 인제 비교 우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 비교 우위 찾는 법도 본격적인 문풀 강의에서 요령 더 많이 전달 드릴 거예요. 1 번
A 국가에서 디지털 TV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디지털 TV를 하나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G와의 개수는 바로 이 기울기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복 2.5 단위이다. 맞죠? 그래서 1 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2 번, A 국가는 디지털 TV와 의복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이 숫자를 보세요. 20 시간보다 10 시간이 더 짧고 5 시간보다 4 시간이 더 소모되는 시간이 작습니다. 따라서 A 국가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 번, B 국가에서 의복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디지털 TV 0.4 단위이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물어본 거죠. 의복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디지털 TV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기울기가 4 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0.25인 거잖아요. 0.4가 아니고 0.25, 이렇게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 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4 번, 비국가는 의복, 비국가는 의복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 아까 미리 도출을 했죠. 맞고요. 5 번, 디지털 TV 한 단위와 의복 세 단위를 교환한다. 이게 x, y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y 분의 px, x 한 단위하고 의복 세 단위를 교환한다는 의미는 x의 가격이 이제 역으로 3배 더 비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py 분의 px가 3 이라고 한다면 이 3 이라는 숫자는 4 보다는 작고 2 분의 5, 잠깐만, 0.4, 0.4가 아니잖아. 그치? 제가 이거 뭐 잘못 기입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틀린 거 확인하셨습니까? 2 분의 5, 2.5 였죠? 2.5, 2.5 보다 크고 4 보다 작은 3 이라는 상대 가격이라면, 이 국가는 X를 수출할게. 이 국가는 Y를 수출할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시요. 이거보다는 가파르고 이거보다는 완만한 상대 가격에서 두 국가는 무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대 가격 PY분의 PX, 여기서는 A 국가니까 A국, PY분의 PX B국, 인터내셔널 가격이 이 사이에, 월드 가격이 사이에 위치하면 무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등식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죠. 한 국가는 상관이 없는데 반대편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역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리카도 무역 이론은 어려워요. 좀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잡고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A국은 한 단위의 노력으로 하루에 쌀 5kg를 생산하거나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단위의 노력으로 생산하는 양을 이제 정보를 줬어요. MPL인 것입니다. MPL. 따라서 현재 A국에 직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인제 쌀을 X라고 하고요. 이제 Y를 옷이라고 한다면 NPL은 그대로 가로줄과 세로줄에 표기하면서 상대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데 5, 5, 5, 5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의 PY분의 PX는 1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국가, 두 번째 B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쌀을 4 단위 생산하거나 옷을 2 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는 Py분의 Px가 2 분의 1인 것이죠.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아야지 주고받으려는 재화가 달라지면서 무역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0.9, 0.6, 0.8,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만 0.4는 안 되죠. 0.4면 2 분의 1 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Y재를 수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옷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무역은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 번입니다. A국, B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생산 가능 곡선을 아예 통째로 줬네요.
두 국가의 거래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엑스제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엑스제의 가격을 Y제로 표현한다는 것이니 엑스제가 늘어날 때 몇 개의 Y를 포기할 수 있는지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인데, 이거는 따로 그림 그리진 않을게요. A국은 현재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그 XY 평면에서 Y만 두고 싹 넘긴 다음에 XY 붙게 되는 게 기울기지 않습니까? 이게 5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5. 따라서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 예요. 자, 그리고 자 B국의 경우는 뭐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수식을 줬으니까 이게 20분의 1.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이에요. 따라서 A국의 py분의 px는 5, 인제 B국의 py분의 px는 A국이고 B국이죠. 이게 5, 이게 2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거래를 할 때 합의를 하려면 py분의 px가 인터내셔널 월드 가격이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 등식까지는 괜찮다고는 합니다, 국가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X를 하나 지급할 때 Y를 5개 이상, 20개 미만, 이렇게 지급하는 그 둘 사이의 교환 비율에서 합의가 끝나게 되겠죠. 4개 안 되고요. 20개 넘는 21 개도 안 되고 11 개는 가능합니다. 네,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국가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